네, 반갑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반도체 종목군들이 반등하면서 시장을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나 특별하게 주가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은 아닙니다만, 오늘은 또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에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책주들은 여전히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그런 정치 상황이 있기 때문일 거라 보여지고요.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일단 환율의 안정과 그 다음에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먼저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매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공적 자금의 투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 지분을 많이 쌓아 올렸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나 또는 은행주, 특히 은행주가 타겟이 좀 된 것 같은데요.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있었던 부분에서 이제 매도의 어떤 구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되겠죠. 대외적으로는 네, 한국 정부에 대한 또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익 실현의 욕구가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시장은 아직 매도세가 더 우세하기 때문에 보합 수준이다라고 보더라도 쉽게 네, 손을 내밀어서 매수하기는 조금 답답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이런 시점이지만 오히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풀리는 그런 형태의 느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조금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자, 아직은 음봉 상태고요. 자, 아침에 상승 출발했다가 밀리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죠.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네, 아직까지는 네, 상승하기 좀 어렵다라는 포인트가 나오겠죠. 자,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 아침에 상승, 그 다음에 바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10시까지 다시 반등했다가 지금 좀 내려와서 지지되는 모습이고요. 지지점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상승 쪽으로 넘어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이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평선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후 타이밍이나 돼야지 좀 주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종목군들의 반등이 시장의 지지점을 이끌어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 지표 자체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보시고요. 코스닥은 지금 현재 플러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래쪽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강보합이기 때문에 오후에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은 네,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상승세로 전환을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행이긴 하죠. 다행이긴 합니다만 왠지 억울하죠. 왜냐면 이런 어떤 계엄 사태나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면 주가가 분명히 지금보다 더 올라서 코스닥은 700포인트 이상, 코스피는 아마도 2550, 네, 충분히 그 이상도 갔으리라 생각하는데, 네, 이틀 정도 지금 죽을 써버린 상태고요.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의 반등은 우리 시장에게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데도 올랐단 말이죠. 어제 오르고 오늘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어제는 한 4에서 5%, 오늘은 6에서 7%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예상했었던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어떤 돌발 변수로 인한 주가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수급등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 줄이는 모습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네,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도가 늘어나지 않으면 충격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금융투자놈들은 바로 그냥 네, 야, 진짜 이렇게 매도 바로 들어가고요. 연기금도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은 연기금에서 매수를 엄청나게 해줬다 이런 얘기 하는데, 네,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 보도가 어떻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분도 좀 저는 제가 봤던 거랑 좀 다르죠? 네, 여러분이 본 거랑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네, 무려 어제 3,500억 매수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수치를 어디서 본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고, 근데 매수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이제 정책주들 위주로 많이 들어갔던 모습이 있어서 지수 방어에 대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을 거라 판단이 좀 됩니다. 그건 좀 아쉽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는 공적 자금들이나 이런 수급 주체들은 조금 매수 포인트를 그쪽으로 좀 확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들 잠깐 보시면 대체적으로 좀 올라오는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오늘 KB금융을 비롯해서 은행주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들은 지금 외국인 비중이 원래 KB금융의 78%였잖아요.
외국인 비중이 많은 쪽부터 던지는 겁니다. 네, 그동안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외국인 비중이 줄어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매도보다는 비중이 많은 은행주 쪽의 매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에 의한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요, 네, 배당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행주 쪽 매수 그동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많이 떨어지게 되면 배당 매력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 즈음에서는 대응 포인트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건드리지 마시고, 아시죠? 네,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건드리지 마시고,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하이닉스는 4%대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2%대 상승이기 때문에 좋아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고, 뭐, 그 외의 종목군들은 강보합이거나 그냥 보합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기아는 2%, 현대차는 1.4%. 아마 수급이 몰렸을 거라 생각하고요. 밸류업 같은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보면 자동차하고 예, 이 금융주 섹터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쪽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네,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로 넘어가면 전부 다 10% 정도 합니다. 왜냐면 은행주도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도 지금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게임주도 오늘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특히 NC소프트가 오늘 낙폭을 굉장히 키우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깨지고 내려가면 무조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NC소프트는 지금 하단부까지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추세 하단 20만원 정도라면은 매수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 수 있는데 이 급락에 대한 요인을 또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냐?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떨어졌다.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감 이런 쪽으로 해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작 게임에 대한 실망감은 언제나 있는 거고 리스크가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이렇게 떨구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하지만 NC소프트의 주가 흐름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죠. 네, 아무튼 그래도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매수해왔었던 종목군들 위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고 어제 올랐던 카카오뱅크는 오늘 변동성 보이고 있고요. 뭐 에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또 올라오기는 올라왔습니다만 변동성 크게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도 조금 올라왔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기업은행은 지금 2% 정도밖에 안 빠지긴 했는데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우선순위 12월 달에 매수를 해봐야 되는 은행주들은 기업은행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내년 3월까지는 이제 다른 은행들로 확대를 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번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에 따라서 매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결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만은 전체적 플러스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일단 약간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펄어비스라든지 JYP 엔터 이런 종목들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올라간 종목들 매수해서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주가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변동성을 또 그대로 노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외부 변수가 있든 없든 간에 주의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 형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오테크닉스라든지 테크윙, 이 반도체 장비 관련한 소부장 쪽도 오늘은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 정도까지만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등락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래소 쪽 살펴보시면 아직 매도가 더 많아요. 253개 상승에 638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쪽 가시면은 지금 602개 상승에 1003개 종목이 602개, 100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3개가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1600개 조금 넘는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어제만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압도적인 하락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상승률 보시면 오리엔트 전공이나 여전히 아시죠? 변동성은 좀 있지만 여전히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9% 이상 올라간 종목들은 29개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간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 정치 테마주 쪽으로 엮여 있다는 부분들의 참고점을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민주당 쪽이나 이쪽 관련한 정치 테마주들이 우세한 이유는요, 12월 7일이죠. 오후 7시 전후로 해서, 탄핵 소추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결이든 부결이든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아니고 12월 7일로 진행이 됐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쩌면 스킵하고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탄핵 결과에 따라서 소추 결과에 따라서 12월 9일 뭐 부결이든 가결이든 거기에 맞는 전략들을 새롭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마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 이 표결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부결이 된다라면은 지금 많이 떨어졌었던 정책 관련주들이 급등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가결이 된다 그러면은 정책 관련주들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더 큰 급등을 보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고 나서 대응하시면 되고, 이 정치 테마주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면 좋은데 하신다고 하더라도 상황 잘 보고 잘 판단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승은 2.2%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라서 나빠 보이진 않는데 하락률이 좀 클 것 같죠? 자, 이오플로로 이거는 계속 하한가가 계속 진행되네요. 그냥 프리엠스 등등등 오늘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9%까지 떨어진 종목은 30개. 상승한 종목보다 훨씬 더 많죠. 상승한 종목은 25개였는데 지금 하락은 30개입니다. 그래서 낙폭은 훨씬 더 클 거로 생각되고요. 2.97이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정도 나올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반도체 쪽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이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보니까 보합이거나 살짝 올라서 한 0.5% 정도 또는 한 1%까지도 오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이닉스 반등이 굉장히 세고 삼성전자 반등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한 1%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가봐야지 않는 얘기일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마이너스는 아니고 플러스이긴 합니다만은 글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떻게 변화가 좀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하겠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 쪽 먼저 조금 보실게요. 기관 쪽을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매수 들어와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반도체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 매수도 많이 보이는 편입니다. 대신 매도는 방산주 쪽 현대 로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은행주,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매도가 좀 있고요. 원래 이제 정책 관련주들 위주의 매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 쪽 매도가 계속 많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계속 팔고 있죠. 1,500억 정도. 아침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만 1,500억 아직 매도가 있고요. 대신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은행주죠. 그 다음에 기압, 한미반도체 등등 해가지고요.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있고요. 삼성전자 매도하는 대신에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매수 있고요. 현대일렉트릭, 삼성전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산 쪽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는 조금 있습니다만 조금 애매하고요. 한국가스공사 매수 좀 있습니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황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방산주 쪽 매수, 요거는 약간 불안정한 모습에 대한 어떤 표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은행주 매도가 되고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신뢰도의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도 우위가 아직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직 보합권이고요. 오를지 내릴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되는 것으로 봐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금씩 더 개선시켜 나가고 지수의 어떤 저점 반등을 이끌어낼 것 같습니다. 지수 포인트가 일단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투자 심리는 그래도 괜찮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 반등을 위한 그런 종목군들의 어떤 매수 유입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만 우리가 꼭 참고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잘 들고 가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유지 잘 하시고 포지션이 좋다라면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하이닉스는 어제 같은 경우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서 매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은 오늘 올라가면 오늘은 매수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어떻게든 간에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저점의 매수 기회는 지금 위치를 잡을 수 있지만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이쪽 저쪽 쏠리는 상태 말고 정석적으로 가는 겁니다. 전공법으로만이 이 위기를 파헤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중심을 잡고 원래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그런 거에 꼭 집중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